자, 반갑습니다. 부동산을 쉽게 세운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처음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팁이나 조언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하나, 제발 그냥 직장 다니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나, 오랫동안 준비를 한 게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세요. 여기서 얘기 드린 준비는 마음의 준비가 아니에요. 계획하는 업종이 카페라고 하면 알바도 해보고 베이커리 납품업체 샘플도 먹어보고 원두 납품처까지 웬만큼 알아본 단계인 실제 영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연히 프랜차이즈밖에 없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하나 더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바로 권리양도 때문이에요. 권리양도는 내가 생각 없이 덤볐구나, 장사가 너무 잘 되네, 확장을 해야겠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데요. 처음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작 단계에서 장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져요. 문을 닫거나 이전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당연히 권리양도를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 역량으로 시작해서 적당히 장사되는 업자는 권리양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하우 전수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과 내가 동일한 퀄리티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함, 인테리어가 개인 취향을 타는 등 다양한 이유로 거래가 쉽지 않아요. 웬만한 소규모 업장 인테리어도 2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 텐데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다른 업종으로 도전하거나 확장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라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권리 양도 양수 때 다른 계산 없이 매출만 보고 판단할 수 있어 시설 권리금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과 급하게 내놓아야 할 때 빠른 거래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체를 고를 때는 내가 선택한 업종의 업체에 한 3-4곳은 최소한 의뢰해보셔야 어느 프랜차이즈가 더 좋은지 정확히 비교할 수 있어요. 둘, 내가 고른 업종이 상권에 처음으로 입점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매출 데이터는 신용카드나 주류 판매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공개되고 동종업계 종사자분들이 한번 보면 이 정도 매출 나오겠구나 하는 계산이 바로 돼요. 내가 여기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이 정도 배우 세대가 다 내 손님이 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은 정말 틀린 생각이에요. 오히려 내 매출과 이용객을 조사해보고 꼼꼼하게 계산해서 더 강력한 프랜차이즈 업종이 입점하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개척 정신보다는 기존에 운영 중인 곳을 벤치마킹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을 고르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이디야의 성공 스토리 같은 걸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개척하실 때는 특히 중요한 게 자리인데요. 상권 내에서 A급지와 B급지, C급지 이렇게 나눠질 때 내가 B급지나 C급지로 입점해서 장사가 잘 된다면 경쟁업체는 실제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이 좋은 A급지로 입점해서 손님을 다 뺏어갈 거예요. 기존 손님들이고 단골인데 이 정도도 걸어서 안아줄까? 네, 안 와요. 특히 번화가 상권에서는 절대 안 와요. 자리를 고르실 때는 월세보다 내 인건비와 알바 인건비가 훨씬 비싸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참고로 저희는 경쟁이 많은 업종, 예를 들면 컴포즈나 메가커피 등 저가커피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반드시 메인 자리를, 경쟁이 적은 업종, 예를 들면은 이자카야 같은 개인 술집, 개인 베이커리 등 희소성이 있는 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가성비가 있는 자리를 권해드려요. 셋, 기존 영업장을 인수하는 경우가 훨씬 경제적일 때가 많아요. 아쉬운 게 운영하시던 분들이 내놓을 때는 망했으니까 내놓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정말 지배적이에요. 예를 들어보면요, 타던 차를 팔 때 고장나서 또는 오래돼서 내놓는 경우밖에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이가 생겨서 큰 차가 필요하거나 수입이 늘어서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거나 더 이상 차가 필요 없어졌을 때 이런 다양한 이유로 중고차가 시장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사업장도 정말 비슷해요. 나는 음식을 잘하니까 음식점을 할 거야 했는데 몸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내놓으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카페를 했는데 알바생이 하도 빵꾸를 내서 매출에 타격을 입고 내놓으신 분들, 사업장을 맡기로 한 매니저가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돼서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 상권만 보고 왔더니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내놓으신 경우, 자신감을 얻어 번화가 상권으로 옮겨가고 싶은 경우 등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망해서 문을 닫는 건 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비슷하지만 다른 맥락의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적은 자본으로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무권리 상권만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권리는 정말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요.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했는데 한 푼도 남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거예요. 아마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다면 소액의 자리세라도 있었을 텐데 그마저도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경우를 단지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택하는 거죠. 저렴하고 좋은 물건을 찾았을 때는 득템했다고 하잖아요. 득템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보인다면 득템이 아니라 똥템일 가능성이 높아요. 평생 직장에 없듯이 창업도 평생 한 자리에서 똑같은 업종으로 장인이 되는 경우도 없어요. 안 좋은 자리라고 보이지만 딱 맞는 업종으로 성공시킨 후에 권리금을 받고 물건을 넘기시는 초고수분들도 계셔요. 그 정도의 경지가 아니면 내가 준비한 금액에 맞춰서 싼 물건만 찾지 마세요. 결국 나도 빈손으로 나가야 돼요. 이번 영상 주제인 창업은 인생을 전부 걸고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 주제였던 만큼 말이 계속 길어졌어요. 그래서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3가지만 얘기 드렸어요. 시간이 된다면 이번에 하지 못한 얘기와 부동산에서 손님분들께 터놓고 얘기하기 힘든 내용을 담아서 찾아뵐게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끝!